우차시, 슬기로운 과목 선택 생활, 교육과정 편제 이해하기.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냈죠? 오늘 수업에서도 저작권과 초상권을 지켜주는 것 잊지 마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편제와 과목 선택 시 주의 사항, 그리고 우리 학교 교육과정 편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교육과정 편제는 어떻게 이루어졌고, 선택 과목은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고등학교 교육은 그림과 같이 교과 수업과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과는 주로 일반고에서 배우는 보통 교과와 특목고에서 배우는 전문교과 1, 특성화고에서 배우는 전문교과 2로 나누어지고, 다시 보통 교과는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으로 나뉘어집니다. 공통과목은 7개 과목이 있으며, 선택과목은 다시 일반 선택과목과 진로 선택과목이 있습니다. 일반 선택과목은 주로 수능에 출제되는 과목이고, 진로 선택과목은 진로 안내나 심화학습, 실생활과 연계학습, 융합교육을 할 수 있는 과목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각 과목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통 교과와 전문 교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교과는 주로 일반고에서 배우는 교과로 기초, 탐구, 체육, 예술, 생활, 교양 교과가 있습니다. 기초 교과에는 국어, 영어, 수학, 한국사가 있고, 탐구 교과에는 역사와 사회를 포함한 사회교과와 과학교과가 있습니다. 체육 교과에는 운동과 건강 같은 체육 과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술 교과에는 음악과 미술, 연극 같은 과목이 있습니다. 생활교양 교과에는 기술과 가정, 제2외국어, 한문 교양 교과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문 교과는 주로 외고, 과학고, 국제고, 체육고, 예술고 같은 특목고에서 배우는 전문교과 1교과와 공고, 마이스터고, 여상 같은 특성화고에서 배우는 전문교과 2가 있습니다. 보통 교과에서 공통과목이란 모든 학교의 학생들이 필수적으로 배워야 할 내용으로 구성하여 학생들의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보장하기 위해 편성된 과목입니다. 여기에는 7개의 과목이 있는데 국어, 수학, 영어, 통합사회, 한국사, 통합과학, 과학탐구 실험 과목입니다. 선택 과목은 학생들이 전공 적성과 진로에 따라 스스로 선택하여 배우는 과목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이 있는데, 일반 선택 과목은 각 교과의 기본적 이해를 바탕으로 한 과목이고, 진로 선택 과목은 교과 융합학습, 실생활 체험학습 등이 가능한 과목입니다. 두 과목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일반 선택 과목은 화법과 작문, 독서, 수학원, 수학2, 미적분, 영어원, 영어2, 세계지리, 윤리와 사상, 물리원, 지구과학원, 운동과 건강, 음악, 미술, 일본어원, 독일어원, 한문원, 철학, 논리, 보건, 실용, 경제 등의 과목이 있으며 주로 수능에 출제되는 과목입니다. 진로 선택 과목에는 실용국어, 심화국어, 고전 읽기, 실용수학, 기하, 경제수학, 실용 영어, 영리문학 읽기, 여행지리, 사회문제 탐구, 물리학 2, 융합과학, 생활과 과학, 스포츠 생활, 미술 창작, 공학 일반, 가정과학, 독일어 2, 중국어 2, 한문 2 등이 있는데 주로 융합학습이나 심화학습이 가능한 과목입니다. 지금부터는 몇 가지 개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고등학교를 졸업하기까지 우리가 이수해야 하는 과목 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과목을 선택할 때 꼭 점검해야 하는 내용이 있으니 어려운 내용이지만 잘 알아두기 바랍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204단위 이상을 이수해야 합니다. 여기서 단위란 수업이 이루어지는 횟수 정도인데 1단위는 50분 수업을 일주일에 1회, 그리고 한 학기에 17회를 기본적으로 할 경우입니다. 따라서 1단위 수업은 17시간 이상이 이루어지고 2단위 수업은 34시간 이상이 이루어집니다. 3년간 여러분은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수업을 204단위, 즉 3,468시간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204단위 중 교과는 180단위, 창의적 체험활동은 24단위 이상을 배우게 됩니다. 교과 이수 단위 180단위 중 94단위는 필수 이수 단위이고 나머지 86단위가 자율선택 단위입니다. 여러분이 과목 선택을 한다는 의미는 자율선택인 86단위 내에서 앞에서 안내한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 중에서 자신의 진로에 맞게 과목을 골라 배운다는 뜻입니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3년간 총 24단위를 이수해야 합니다. 학기별로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이 각각 1단위씩 편성되면 총 4단위 활동이 6학기 동안 이루어지는 셈이니 24단위가 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이수 기준은 학교 시간표 편성에 영향을 줍니다. 204단위를 편성하기 위해서는 7교시 편성 수업을 4, 1, 6교시 편성 수업을 유의를 해야 하지요. 그러면 일주일에 총 34단위 수업을 할 수 있고 34단위 수업을 3년, 즉 6학기 동안 하면 총 204단위가 채워지는 것입니다. 왜 7교시까지 해야 하는지 의문을 가졌다면 여기에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아두세요. 자,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이수 기준에 대해 알아볼까요? 필수 이수 기준 단위는 총 94단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율 편성 기준은 86단위이고요. 오른쪽 도표에서 보면 기초, 탐구, 예술, 체육 등의 교과군에서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단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통합과학은 필수 이수 단위가 12단위이지요. 학기별로 3단위 혹은 4단위를 편성하면 1년에 6단위 또는 8단위를 이수하는 거지요. 한국사는 최소 6단위가 기준 단위로 감축은 안 되고 6단위 이상은 편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사는 학기별로 3단위 편성이 기본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규칙 중에 또 하나는 앞에서 안내한 필수 이수 기준 단위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체로 공통 과목은 1학년 때 배우게 되기 때문에 2학년 때 과학 과목을 최대로 이수한다고 할 때 통합과학 8단위, 과학탐구 실험 2단위, 총 10단위를 이수하게 됩니다. 필수 이수 단위가 12단위이기 때문에 2, 3학년 때 이 단위를 더 이수해서 채워야만 졸업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즉, 인문계열 학생이라 할지라도 과학 필수 이수 단위 12단위를 채워야 하기 때문에 2단위 과학 수업을 더 들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자연계열 학생도 마찬가지이지요. 결국 계열에 상관없이 2학년이나 3학년 때 과학이나 사회 과목을 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2015 교육과정의 큰 특징이기도 합니다. 계열의 구분 없이 통합교육을 강화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나중에 직접 과목을 선택할 때 도표에 나와 있는 필수 이수 단위를 준수했는지 꼭 점검하기 바랍니다. 2015 교육과정의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로는 국어, 영어, 수학, 한국사 같은 기초 과목의 수업을 총 교과 수업의 50% 이내로 제한했다는 점입니다. 즉, 교과 이수 180단위 중 앞에서 말한 기초 과목을 90단위 내로 제한했습니다. 이는 국영수 중심으로 수업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마지막으로 알아야 할 내용으로는 우리 학교가 과학 중점 학교이기 때문에 자율 편성 과목 86단위 중 30%, 즉 26단위 이상을 과학 과목 위주로 편성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일반고에서도 앞에서 안내한 특목고나 특성화고에서 배우는 전문교과 1이나 전문교과 2 과목을 편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학교는 과학 중점 학교라서 특목고에서 배우는 전문교과 1 과목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학교 교육과정 편제표를 살펴보다가 앞에서 안내한 선택 과목 외에 생소한 과목이 있다면 그 과목이 바로 전문교과 1이겠지요. 이제까지 살펴본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한 도표입니다. 공통 과목 중 한국사는 기본 6단위를 이수해야 하고 과학탐구 실험은 2단위, 나머지 국어, 수학, 영어, 통합사회, 통합과학은 기준 단위, 8단위 중 2단위 내에서 감축할 수 있습니다. 선택 과목 중 교양 과목을 제외한 일반 선택 과목은 기준 단위 5단위 중 2단위를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 선택 과목 중
교양 과목의 기준 이수 단위는 5단위인데 3단위 내에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진로 선택 과목은 이수 기준 단위 5단위 중 3단위 내에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길게 이수 단위에 대해 이야기한 이유는 이수 단위를 보면 수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수 단위가 큰 과목에서는 토론이나 발표 수업 등 학생들의 활동 수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심화학습도 가능하겠지요. 이에 비해 이수 단위가 적은 1단위 수업 같은 경우에는 토론이나 발표 수업보다는 진도 나아가기에 바쁠 수 있습니다. 물론 반드시 그렇다는 건 아니고 수업 시간이 그만큼 적다는 것은 활동 수업에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대학에서 내신을 반영할 때에는 이수 단위를 고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이수 단위가 높은 과목을 좀 더 신경 써서 공부하여 좋은 성적을 받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교육과정과 관련된 여러 가지 개념을 살펴보았습니다. 도표를 보면서 이제까지 배운 공통과목, 일반 선택과목, 진로 선택과목, 고등학교 졸업 이수 단위, 필수 이수 단위, 교과 이수 단위와 창의적 체험활동 이수 단위 등의 개념에 대해 다시 한번 정리하기 바랍니다. 특히 일반 선택과목과 진로 선택과목에는 어떤 과목들이 있으며 우리 학교 교육과정에는 어떤 과목들이 선택과목으로 편성되어 있는지 비교하여 살펴보기 바랍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선택과목을 선택할 때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분석하겠습니다. 다음 강의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이 강에서는 과목을 선택할 때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과목 선택이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2학년은 이미 1학년 때 과목을 선택해 보았기 때문에 익숙하겠지만 1학년은 처음이니 잘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과목 선택 시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할 일은 자신의 직업 및 전공에 대한 적성과 흥미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대학이나 계열, 직업에 대한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알아야 진로, 로드맵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진로가 계획되어야 그에 알맞은 과목을 선택할 수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진로 적성을 분석하는 일은 가장 중요합니다. 진로 적성과 흥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워크넷이나 커리어넷 같은 진로 검사 누리집에서 관련 온라인 검사를 해보거나 학교에서 진행하는 여러 가지 진로 검사에 적극 참여해야 합니다. 우리 학교에서 계획하고 있는 진로 검사는 온라인 검사인 대학 계열 흥미 검사와 오프라인 검사인 학과 선정 검사와 커리어넷 직업 적성 검사 및 흥미 검사가 있습니다. 이러한 진로 검사를 토대로 대학이나 계열에 대한 적성과 흥미를 어느 정도 파악한 후 관련 사항에 대한 진로 상담을 담임 선생님이나 교과나 진로 선생님과 구체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상담을 통해 자신의 진로에 대한 로드맵을 수립하고 로드맵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해야 합니다. 먼저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중요 정보를 파악해야 합니다.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의 학과 홈페이지에서 그 학과의 교육과정을 분석합니다. 졸업 후 진로나 학과의 인재상이나 필요로 하는 핵심 역량 등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그 학과에서 주로 배우는 과목이 무엇인지를 파악합니다. 그리고 그 과목은 우리 학교 교육과정에 어떤 선택 과목과 관련이 있는지 분석합니다. 학과와 연관성이 있는 과목을 제1순위로 선택해야겠지요? 이 작업은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학과의 이미지와 교육과정에서 배우는 과목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경제학과나 경영학과가 상경 계열이라 사회 과목만 잘하면 될 것 같지만 사실은 통계 같은 수학적 내용도 많이 다루기 때문에 수학 과목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어떤 학생들은 경제 수학 같은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하기도 합니다. 통계학과도 수학 과목 중 확률과 통계 과목이 연계성이 높을 것 같지만 실제 통계학과 교수님이 추천하는 필수 이수 과목은 미적분이라고 합니다. 이렇듯 잘못된 지식이나 선입견 때문에 실제 전공과 관련 있는 과목을 소홀히 할 수 있으니
진학학과의 교육과정 분석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스스로 분석하기 어려운 학생들은 학과 계열에 따른 선택 과목 안내서를 참고하여 분석해도 됩니다. 이러한 과목 선택 안내서는 우리 학교 홈페이지 진로 진학 게시판에 올려져 있으며 상용 진로 진학 포트폴리오 110 쪽에도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누리집 주소가 안내되어 있고 QR코드로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전공하고자 하는 학과에 대한 분석이 끝나면 우리 학교 교육과정 편제표를 분석합니다. 우리 학교 교육과정 편제표에는 일반 및 진로 선택에 어떤 과목들이 편성되어 있는지 파악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과목들의 이수 단위도 살펴봅니다. 또한 앞에서 분석한 대학학과 교육과정에서 배우는 과목과 가장 연계성이 높은 과목이 무엇인지도 편제표에서 파악합니다. 고려해야 할 여러 이수 조건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루겠습니다. 이러한 교육과정에 대한 분석 작업을 철저하게 진행한 후 학교의 선택 과목 사전 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됩니다. 여러 로드맵을 계획하여 실제로 다양하게 선택 과목을 선택해보면서 자신에게 알맞은 최상의 진로 연계 과목을 선택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전공적 합성은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중요한 평가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이수 희망 과목에 대한 기초조사는 여러 차례 점검과 수정을 통해 대체적으로 교과서 주문 전까지는 최종 확정되니 자신만의 교육과정을 만드는 데 필요한 과목을 신중하게 선택하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기초조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자신의 진로 적성에 대한 분석과 전공학과에 대한 교육과정 분석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과목을 선택할 때 주의할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기초교과 즉 국어, 영어, 수학, 한국사는 교과 총 이수 단위인 180 단위의 50%를 넘길 수 없습니다. 이 과목들은 총 90 단위 내에서 이수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학교에서 기준을 준수해서 편성하니 기준 준수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으로 일반고에서는 진로 선택 과목을 3개 이상 이수해야 한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도 대부분 학교에서 맞춰서 편성해 주나 나중에 직접 선택할 때 한 번쯤 점검해 보기 바랍니다. 또 다른 규칙으로는 대부분 공통 과목을 먼저 이수한 다음에 선택 과목을 이수해야 한다는 게 있는데 학교에서 기준에 맞게 편성하니 이것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수학과 과학 과목에는 특정 과목을 먼저 이수해야 그 과목을 이수할 수 있는 위계가 있는 과목들이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뒤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서울대학교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서울대학교에서 권장하는 이수 기준도 고려하여 선택해야 하는데 이것도 대부분 학교에서 이미 그 기준을 고려해서 편성합니다. 참고로 서울대학교에서 권장하는 이수 기준은 사회교과 중 3과목과 함께 과학교과 중 3과목을 이수하거나 사회교과 중 2과목과 함께 과학교과 중 4과목을 이수하고 제2 외국어 또는 한문 중 1과목을 이수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사회교과의 한국사는 포함되지 않으며 과학교과의 과학탐구 실험은 포함됩니다. 다음으로 과목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사안은 대학 수학능력시험에 출제되는 과목도 참고해서 선택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왕이면 내신 공부를 하면서 대학 수학능력시험에도 대비하는 게 효율적이겠죠. 대학 수학능력시험에 출제되는 과목에 대해서는 뒤에서 구체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과목을 선택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의 학과에 대해 분석하는 일입니다. 학과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교육과정을 살펴보고 대학에서 배우는 과목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우리 학교 교육과정에 어떤 과목과 연관성이 있는지 분석해야 합니다. 그래야 전공적 합성 측면에서 연계성이 높아집니다. 한편으로 서울대 등 각 대학교에서 권장한 진로 선택 과목을 분석하여 관련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특히 서울대 정시를 준비하는 학생이 있다면 대학 측에서 제시한 교과, 이수 권장 기준에 따른 가산점 주여 방법을 꼭 살펴보기 바랍니다. 앞에서 안내했듯이 워크넷이나 커리어넷 진로 검사를 통하여 자신의 전공 적성과 흥미를 파악하는 일이 다른 무엇보다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까지 살펴본 내용을 구체적으로 하나씩 분석해 볼까요? 수학 과목에는 어느 정도 위계가 있습니다. 특히 도표에서 보듯이 미적분은 먼저 수학 1과 수학 2를 이수한 뒤에 배울 수 있습니다. 뒤늦게 전공에 필요해서 3학년 때 미적분을 하고 싶어도 수학 2를 배우지 않았다면 당연히 이수할 수 없는 과목인 거죠. 도표를 보면 경제 수학 또한 수학뿐만 아니라 수학 1까지 이수해야 배울 수 있는 과목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미적분과 경제 수학은 3학년 때 개설되어 있으니 현재 1학년과 2학년 학생들은 이 위계를 고려해서 선택하기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 학교에는 개설되어 있지 않은 고급 수학 같은 경우는 특목고에서 배우는 전문교과 1 과목입니다. 이 과목은 수학 1과 2 기하까지 먼저 이수해야 배울 수 있는 과목입니다. 또한 우리 학교 3학년에 개설되어 있는 실용수학과 기하, 확률과 통계는 위계는 없지만 공통 과목인 수학을 먼저 이수한 후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1학년과 2학년 학생들은 2학년 때 공통으로 일반 선택 과목인 수학 1과 수학 2 과목을 모두 이수하게 편성되어 있으며 나머지 과목들은 3학년 때 선택하여 이수하도록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우리 학교의 경우 여러분이 3학년 때 미적분과 경제수학을 선택하여 이수하고자 할 때 위계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모든 학생들이 필수로 수학 1과 2를 모두 이수하게 교육과정을 편성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과학교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과학교과의 선택 과목은 대체로 통합과학 과목을 이수한 후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과학 2 과목도 과학 1을 먼저 이수한 후 이수해야 합니다. 진로 선택 과목인 과학사, 생활과 과학, 융합과학은 진로에 따라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으나 융합과학은 위계상 과학 1과 2를 이수한 후 배우는 게 바람직합니다. 우리 학교의 경우 과학 1 과목은 2학년 때 편성되어 있으며 과학 2 과목은 3학년 때 편성되어 있습니다. 3학년 때 진로 선택 과목인 융합과학과 과학 2, 전문교과 1 과목인 지구과학 실험, 화학 실험, 물리학 실험, 생명과학 실험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원래 전문교과 1은 특목고에서 주로 배우지만 일반고에서도 편성할 수 있는 게 원칙이며 특히 우리 학교는 과학 중점학교이기 때문에 전문교과를 많이 편성하여 배우는 것입니다. 참고로 대학의 자연계열 학과 특히 공대 계열은 수학교과와 과학교과의 전공 연계성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연계열 학생들은 앞에서 안내한 수학교과와 과학교과를 선택할 때에는 반드시 진학하고자 하는 학과의 교육과정을 분석하여 전공 연계성이 높은 과목을 선택하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공대생이라면 미적분과 물리학을 이수해야 하지만 그래도 고민된다면 대학학과의 교육과정을 분석하여 그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대부분 이수가 필수이겠죠. 다음으로 영어 교과의 위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뇌 기능의 발달을 고려할 때 대체로 영어를 먼저 이수하고 영어 1 또는 실용 영어를 이수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영어권 문화를 이수한 후 영어 2나 진로 영어를 이수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우리 학교의 경우 실용 영어나 진로 영어는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2학년 때 영어 1과 영어 2를 모두 이수하게 편성되어 있으며 3학년 때 영어 독해와 작문, 영어 회화를 모두 배우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진로에 따른 선택 과목으로는 3학년 때 영어권 문화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영어 회화는 듣기 및 말하기 위주의 과목이고 영어 독해와 작문은 읽기와 쓰기 위주의 과목입니다. 다음으로 고려해야 할 사안은 수능에 출제되는 과목입니다. 도표에서 보면 2021 수능과 현재 고2와 고1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2022 수능 출제 범위가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눈에 띄는 것은 과목을 선택해서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탐구 영역에서 계열에 따른 선택이 주를 이룬 이전 수능에 비해 2022 수능부터는 계열보다는 진로에 따른
선택의 폭이 더 넓어졌다는 점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국어에는 공통 과목인 독서와 문학이 있고 선택 과목으로 화법과 작문과 언어와 매체가 있으며 이 둘 중 하나를 택해서 시험을 보면 되는 것입니다. 수학 교과에는 공통 과목으로 수학 1과 수학 2가 있으며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가 선택 과목입니다. 이 셋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시험을 보면 됩니다. 영어와 한국사는 기존 수능 체계와 같습니다. 이 두 과목은 다른 과목과 달리 절대평가 방식으로 등급 산출이 되니 수능 최저를 고민하는 학생들은 두 과목을 활용하는 게 더 유리하겠지요. 가장 큰 변화는 사회탐구와 과학탐구의 변화입니다. 계열별로 선택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계열 구분 없이 과학 8과목과 사회 9과목 즉 총 17과목 중 두 과목을 선택해서 시험을 보면 됩니다. 이는 문과 이과를 구분하던 기존 수능 체계와 확연하게 달라진 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변화로 대학의 학과 교육과정 분석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제2 외국어와 한문 과목 또한 평가 방식이 기존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변경되었다는 점을 알아두기 바랍니다. 이는 기존의 베트남어 선택 같은 모험식 과목 선택이 사라질 계기가 되겠지요. 지금까지 수능 체계를 길게 분석한 이유는 여러분이 과목을 선택할 때 이왕이면 수능에 출제되는 과목을 선택하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내신 공부와 수능 공부를 따로 하지 말고 병행해서 하면 좀 더 공부에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최저가 있는 전형이나 정시를 대비하는 학생들에게 해당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수능에서 참고로 탐구 과목을 선택하는 요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수능의 탐구 영역 선택 방법에 대해 좀 더 살펴보면 세 가지 조합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회에서만 두 과목, 과학에서만 두 과목 선택하는 방법과 사회 한 과목과 과학 한 과목을 선택하는 방식이지요. 다시 한번 수능 선택 방법에 대해 살펴보기 바랍니다. 참고로 기존 교육방송 연계율도 70%에서 50%로 축소됩니다. 수능에서 탐구 과목을 선택하는데 가장 우선해야 하는 사항은 평소 모의고사에서 자신이 가장 등급을 잘 받는 과목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이지요. 자신이 가장 좋아하고 잘해서 등급이 잘 나오는 과목을 선택하는 게 우선입니다. 다음 선택 기준은 등급 받기가 수월한 과목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지정 선택 과목이 없다면 수험생이 많이 응시한 과목이 등급 받기가 수월하다고 할 수 있겠지요? 다음 도표는 올해 수능에서 수험생이 선택한 과목의 비율을 정리한 것입니다. 도표에 따르면 사탐 과목에서는 생활과 윤리를 가장 많이 선택하고 다음으로 사회문화, 한국 지리 순으로 많이 선택하는군요. 과탐에서는 지구과학원을 가장 많이 선택하네요. 다음으로 생명과학원과 화학원, 물리원 순으로 학생들이 선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서울대 입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 과학 계열 선택 시에는 모두 원 과목이나 동일 과목 1과 2 과목을 선택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즉, 지구과학원과 생명과학원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지구과학원과 지구과학2도 불가합니다. 생명과학원과 지구과학2 또는 지구과학2와 생명과학2 같은 조합만 가능하니 서울대를 생각하는 학생들은 유의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수능에서 선택 과목을 지정한 경우가 있는데 현재까지 발표된 내용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도표에서 보면 수학 과목 선택 시 지정 과목을 명시한 학교가 있으니 반드시 관련 내용을 살펴보기 바랍니다. 미적분과 기하 중에서 하나 선택하라는 제한을 둔 학교로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가 대표적입니다. 표에서 보듯이 대부분의 대학은 기하와 미적분, 확률과 통계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였으니 해당 대학을 살펴보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인제대와 동의대, 대구한의대는 확률과 통계 과목을 선택하라고 지정해 놓았으니 이 대학을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수학 과목 선택 시 주의하기 바랍니다. 사회탐구 과목에서 선택하라고 지정한 대학으로는 대구한의대와 인제대가 있습니다. 과학탐구 과목에서만 선택하라고 지정한 곳도 62개나 됩니다. 주로 이공계열에서 지정한 경우입니다. 관련 대학에 어떤 대학이 있는지 반드시 살펴보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대학들은 과탐과 사탐에서 두 과목을 선택하라고 열어놓았습니다. 92개 대학이 이에 해당합니다. 특이하게 직업탐구까지 열어 사회탐구와 과학탐구 그리고 직업탐구 중에서 두 과목을 선택하라고 지정한 대학도 107개나 됩니다. 도표와 이와 관련된 자료를 잘 살펴보고 실제 수능에서 지정 과목에 맞게 선택하여 시험을 보기 바랍니다. 서울대를 정시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서울대 정시 기준 지정 과목 현황도 고려해야 합니다. 관련 과목을 이수했을 경우 유형에 따라 정시에서 가산점을 부여한다는 내용입니다. 도표에서 보듯이 첫 번째 유형은 수학에서 일반 선택대 과목 또는 일반 선택세 과목과 진로 선택 한 과목을 이수하는 경우입니다. 우리 학교의 수학 과목에서 일반 선택 과목은 수학 1과 수학 2, 미분과 적분, 확률과 통계가 있습니다. 진로 선택 과목에는 기하와 실용 수학, 경제 수학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사회 과목에서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에서 세 과목을 이수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 학교의 사회 과목에서 일반 선택 과목으로는 세계지리, 세계사, 한국지리, 경제, 윤리와 사상, 사회문화, 정치와 법, 생활과 윤리, 동아시아사가 있으며 진로 선택 과목으로 고전과 윤리, 사회문제 탐구, 여행지리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과학 과목 이수 조건으로는 일반 선택에서 두 과목, 진로 선택에서 두 과목을 이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를 유형 1이라 하고 서울대 가산점 유형에는 유형 2도 있는데 이 유형 1을 충족하였을 때에는 가산점 2점이 부여됩니다. 가산점 1, 2점은 매우 큰 점수이니 서울대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이 유형에 따른 과목 선택을 준수하기 바랍니다. 가산점 1을 받을 수 있는 유형 2에 대한 내용은 도표를 살펴보기 바랍니다. 우리가 과목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성적 평가 방식도 있습니다. 특히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한 평가 방식은 시사점이 큽니다. 도표를 보면 현재 고2와 고1 학생들이 배우는 공통 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은 대부분 원점수와 과목 평균, 표준 편차 5단계 성취도, 수강자 수, 석차 등급이 산출됩니다. 석차 등급이 산출된다는 점을 우선 기억하기 바랍니다. 다만 주로 2학년 때 배우는 과학 탐구 실험 과목은 3단계 성취도로 표시되고 수강자 수가 표시되지만 등급은 산출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체육과 예술 과목도 3단계 성취도만 산출됩니다. 진로 선택 과목은 등급이 산출되지 않으며 A, B, C 3단계로 성취도가 표시됩니다. 수강자 수와 표준 편차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다만 성취도별 분포 비율이 제공되어 성취도에 해당하는 인원을 어느 정도 추정할 수는 있습니다. 교양 과목의 평가는 패스 여부를 표시합니다. 도표의 전문교과 원 과목은 주로 특목고 과목이므로 다루지 않겠지만 우리 학교의 전문교과 지구과학 실험, 생명과학 실험, 화학 실험과 물리 실험은 등급 산출이 되지 않고 3단계 성취도로 표시된다는 점만 알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고민해 보아야 할 과목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물리2 같은 과목에 대한 선택 여부입니다. 대부분 물리2 과목을 어려워하기 때문에 선뜻 선택하기에 두렵지만 학생부 종합 전형을 통해 공대나 전공적 합성 측면에서 물리 과목과 연계성이 높은 학과에 진학하려는 학생은 물리2를 선택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공대에서 대부분 물리는 연계성이 높아 대학에서 배우는 여러 과목의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물리 2 과목은 진로 선택 과목이기 때문에 등급이 산출되지 않습니다. 3단계 성취도로 나타나기 때문에 진학하려는 대학에 따라 내신에 부담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물리 2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합니다. 실제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공대에 합격한 학생들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물리 2를 이수한 학생의 합격 비율이 다른 과목을 이수한 경우보다 높았다고 합니다. 대학에서 그 어려운 물리 2를 이수하려고 도전한 정신을 높게 보아 발전 가능성 측면에서 좋은 점수를 준 것이거나 물리 2 정도는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한 결과라 여겨집니다. 다만 물리 2를 선택하는데도 고려해야 하는 게 있는데 대학에 따라서 진로 선택 과목이라 할지라도 3단계 성취도를 정량적으로 점수화하여 반영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입니다. 지원하려는 대학에서 진로 선택 과목을 어떤 식으로 반영하는지 반드시 확인하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리 2나 다른 과목에서 심화 과목을 선택하는 게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필요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부터 서류 평가에서 블라인드 심사가 적용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과목을 선택하여 공부했는지가 중요해졌습니다. 물리 2나 미적분을 공부한 학생이 더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도표는 각 대학에서 진로 선택 과목을 어떻게 반영하는지 정리한 것입니다. 현재까지 발표한 내용을 살펴보면 성취도별 비율을 환산하여 등급화하거나 정성평가 방식으로 반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대학에서 어떤 식으로 진로 선택 과목 평가를 반영할지 계속 발표되는 내용을 살펴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13명 이하의 소인수 과목에 대한 평가 방식을 살펴보면 도표와 같습니다. 대체로 일반 선택 과목이 2에 해당하는데 교과별로 3단계 또는 5단계로 평가하며 과목 평균과 수강자 수, 표준 편차 등이 표기됩니다. 공동 교육과정 과목은 3단계 또는 5단계 평가와 교과별로 과목 평균, 수강자 수, 표준 편차가 표기되지만 등급은 산출되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한 공동교육과정이란 그림에서 보듯이 교육청, 지자체, 학교, 대학, 기관 등 지역 교육 공동체가 인적, 물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학생의 능력과 진로에 따른 교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여 실질적인 학생 진로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는 교육과정 운영 체제를 가리킵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 상황으로 인하여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과목을 여러 기관에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과목을 개설하여 수강을 원하는 학생들이 배우게 돕는 교육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충남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공동교육과정에는 4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우선 학교 간 연합으로 과목을 개설하는 형태인 학교연합 공동교육과정이 있습니다. 지역교육청과 지역 내 학교와 연합으로 과목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지역연계 공동교육과정이 두 번째 형태입니다. 온라인 교실 형태를 구축하여 쌍방향으로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는 온라인 공동 교육과정이 세 번째 형태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청과 대학 지자체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대학 연계 공동교육과정이 있습니다. 교사 수요나 수강 신청 인원이 적어 자신의 학교에 과목이 개설되지 않을 때 반드시 진로와 연계된 과목을 들어야 하는 학생들은 이러한 4가지 형태의 공동교육과정을 신청하여 수강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보건 계열을 희망하는 학생이 우리 학교의 보건과 관련된 과목이 개설되어 있지 않았을 때 인근에 개설되어 있는 학교에 가서 수강하는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양 과목을 선택할 때에도 전공적 합성을 고려하여 선택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우리 학교의 교양 과목 중 일반 선택으로 개설되어 있는 과목은 과학교양, 심리학, 교육학, 진로와 직업이 있습니다. 자신의 진학 희망 학과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선택하면 전공적 합성 측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으니 진학 희망 학과와의 연계성을 따져 보기 바랍니다. 앞에서 배운 과목 선택 시 주의할 점을 생각하며 지금부터는 우리 학교 교육과정 편제표를 살펴보겠습니다. 2015 교육과정은 교육과정 운영상 수정과 변경이 가능하므로 아직 확정된 교육과정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두기 바랍니다. 도표는 현재 고1 학생들이 적용받는 3개년간 교육과정입니다. 도표에 보이는 기초교과의 공통과목과 일반 선택과목은 현재 고1 학생 모두가 공통으로 이수하도록 편성된 과목입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국어의 일반 선택 과목인 문학과 독서, 언어와 매체, 화법과 작문을 모두 이수하도록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3학년 때 배울 국어 과목에 변화가 있을 수도 있으니 반드시 학교의 안내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수학에서는 일반 선택 과목인 수학 1과 수학 2 과목을 모두 이수하도록 편성하고 있으니 앞에서 말한 미적분이나 경제 수학을 진로 선택하여 이수하는 데 있어 위계 문제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어 교과의 일반 선택 과목으로는 영어 1, 영어 2, 영어회화, 영어 독해와 작문이 편성되어 있고 모든 학생들이 이수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도표는 현재 고1 학생들이 배우게 될 탐구와 체육예술, 생활교양교과 편제표입니다. 현재 1학년 학생들은 2학년 때 제2외국어 교과 중 독일어와 중국어에서 한 과목을 선택해야 하며 교양교과에서 과학교양, 교육학, 심리학, 진로와 직업 중 한 과목을 선택해야 합니다. 교양 과목은 전공적 합성을 고려하여 선택할 수 있습니다. 도표를 통해 2학년과 3학년 때 배우게 될 과목을 자세히 살펴보고 자신의 진로 희망과 연계된 적절한 과목이 무엇인지 진학 희망학과 분석을 통해 미리 고민해 보기 바랍니다. 다음 도표는 현재 고1 학생들이 배우게 될 선택 과목 편제표입니다. 2학년 때에는 한국 지리, 세계사, 경제, 윤리와 사상, 사회문화, 화학원, 생명과학원, 지구과학원, 물리학원 중에서 학기별로 각각 두 과목을 선택해야 합니다. 도표를 통해 3학년 때 선택해야 하는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도 살펴보기 바랍니다. 2학년뿐만 아니라 3학년 때 선택해야 하는 과목까지 미리 고려해서 2학년 때 과목을 선택하기 바랍니다. 자칫 자신이 꼭 이수해야 하는데 관련 과목이 3학년 때 편성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기에 자신의 진로 희망을 고려하여 로드맵을 작성한 후 과목 선택을 적용해 보기 바랍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필수 이수단위, 수능 과목과의 연관성, 진로 선택 과목의 평가 방식, 서울대 교과, 이수 기준 등을 면밀하게 적용하여 자신이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하는지 분석하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전공적 합성을 고려하여 과목을 선택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현재 우리 학교 고2 학생들의 교육과정 편제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2015 교육과정은 교육과정 운영상 수정과 변경이 가능하니 앞으로 학교에서 안내하는 최종 교육과정을 반드시 참고하기 바랍니다. 우선 도표는 2학년 학생들이 배우는 기초교과에 대한 편제 내용입니다. 기초교과의 공통 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은 앞에서 설명한 1학년 학생들의 교육과정과 거의 동일합니다. 국어 과목의 일반 선택 과목에 변화가 생길 수도 있다는 점은 참고하기 바랍니다. 교과군의 일반 선택 과목에 어떤 과목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기 바랍니다. 이 도표에 있는 과목은 모든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배우게 될 과목입니다.
다음 도표는 현재 고2 학생들이 배우게 될 탐구와 체육예술 생활교양 교과에 대한 편제표입니다. 현재 고2이므로 2학년에 개설된 제2외국어와 교양 교과의 일반 선택 과목에 대한 선택은 이미 이루어졌고 2학년 여러분은 이미 모두 열심히 수강 중입니다. 3학년 때 체육교과에서 운동과 건강을 추가 이수하게 됩니다. 다음 도표는 현재 고2 학생들이 배우게 될 선택 과목 편제표입니다. 도표를 통해 3학년 때 선택해야 하는 과목을 살펴보기 바랍니다. 앞에서 안내했듯이 2학년 때 이수한 과목, 필수 이수 단위, 수능 과목과의 연계성, 진로 선택 과목의 평가 방식, 서울대 이수,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과목을 선택하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진로와 진학하고자 하는 학과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전공적 합성을 살릴 수 있는 최상의 조합으로 과목을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반드시 진학을 희망하는 학과의 교육과정을 분석하여 대학에서 배우는 과목이 우리 학교의 어떤 과목과 연계성이 높은지 구체적으로 따져보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15 교육과정의 특징과 편제 과목 선택할 때 주의할 점, 그리고 우리 학교 교육과정 편제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여러분이 실제로 과목을 선택할 때 참고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를 우리 학교 홈페이지 진로 진학 게시판 중 과목 선택 안내 게시판에 탑재하였습니다. 각 과목의 특징과 연관 학과에 따른 선택 과목 안내 자료집과 링크 사이트 안내가 주 내용입니다. 과목에 대한 안내와 학과에 따른 선택 과목 안내는 다음 10차 시 수업에서 본격적으로 다룰 예정이나 내용이 방대하여 다 다룰 수 없다는 제한점이 있으니 여러분이 홈페이지에 탑재된 자료를 반드시 살펴보고 자신에 맞는 과목을 선택하는 데 도움을 받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교육과정과 선택 과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긴 시간 동안 고생하였고 한 주 동안 건강하게 잘 지내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슬기로운 과목 선택 생활 두 번째로 선택 과목에 대해 자세하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개 학과에 따른 과목 선택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오늘도 선생님은 여러분의 소중한 꿈을 응원합니다.